그 중에서 함수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극대 극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최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 실제 수능에선.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프를 잘 그리자라는 게 앞으로 400번대 내내 해야 되는 일이에요. 400번대 내내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그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휙 지나가 볼게요. 여기는 어쨌든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기는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5고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다 보니까 아마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은 없고 조금 이제 뭐 나름 해야 될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가 2차 함수 되돌아봅시다. 2차 함수가 나올 리는 그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두 몇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죠?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빨리빨리 탁탁탁. 어떻게 그래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라! 라고 얘기하면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2차 함수를 꼭 꼭지점만 찾아서, 물론 2차 함수의 식 자체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쵸? 이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X절편 두 개를 잡아서 대충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잡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모양만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쵸? 됐어요? 3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3차 함수는요, 꼭지점이 아닌 극대극소점을 잡아서 그리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3차 함수도요,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절편을 이용하면 극대극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떨 때는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그쵸? 나중에 가다 보면 미분했는데 걔의 근이 예를 들면 무리수야. 미분했는데 그러면 그 무리수를 예를 들면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 이걸 가지고 극대값을 구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구하고요. 그런 애들은 보면은 절편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 절편을 가지고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때 쓰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왜냐면은 극대값 극소값의 이 높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이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점이겠죠. 참고로 요거 풀 때 자꾸 이 마이너스 3을 나누지 마시고요. 저는 요렇게 그냥 뽑아서 요렇게 써요. 얘를 살려놓는다는 거죠. 왜? 모양을 봐야 되니까. 모양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f'x는 0과 2의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음수, 양수, 음수면 감소, 증가, 감소여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얘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요 값,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리운 애를 찍어서 구해야 된다. 결국은 f0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대충 이쪽에다 잡읍시다. 0, 마이너스 5. f2가 이쪽에서 0하고 2는 표시를 해주고, f2는 저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빼기 5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 궁금할 때는 얘를 0이라고 놓고 저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3차 함수의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3차 함수의 방정식의 이 x절편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3차 함수만 해도 물론 수학적으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3차 함수만 해도 이 해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는 0이라고 썼을 때 우리 이거 못 구합니다. 왜? 이거 조립제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차 방정식의 해법, 3차, 4차 방정식의 해법이 뭐가 있었어요?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특수하게 정해진 꼴이에요. 예를 들면 뭐 보기차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칭 형태, 상반식이라든지 아니면 치환하는 꼴이라든지 이렇게 숫자를 끼워서 맞춰주는 애들을 빼놓고 일반적인 고1에서 푸는 3차,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숫자를 안 끼워 맞춰주면 우리는 얘를 못 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극대극소를 통해서 그리든지 극대극소가 숫자가 아까 말했죠. 극대극소의 숫자가 더러우면 이거는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만 우선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지나갈 거예요. 어쨌든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2,-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최대값과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몰라요. 마이너스 2가 어느 쪽에 있는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를 그릴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최대값은 여기와 여기 중에 큰 값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두 번 다 집어넣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와 여기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F0은 마이너스 5고 F3을 구해보면 어떤 게 더 작은지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 조금 더 알아놔야 될 사실이 있어요. 3차 함수는요. 언제나 어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주 이쁜 대칭 형태의 모양이에요. 3차 함수는요. 얘가 자리를 옮겨 다닐 뿐 어찌됐든 요런 모양의 형태를 가져요. 윤지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거 들어놔야 돼. 얘는 어디냐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이에요. 참고로 3차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는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 뭐 위로 볼록 이렇게 표현하죠. 3차 함수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3차 함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왼쪽은 위로 볼록이고 요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인 두 개가 딱 겹쳐서 만들어진 애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 경계선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극대 극소가 있는 x값의 딱 가운데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요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극대와 극소가 나온다면 요 거리의 2배만큼 떨어진 지점이 얘하고 y값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석됐죠? 해석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여기하고 여기니까 여기가 1이에요. 요 점이 있어요. 이게 1, 마이너스 3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 간 거죠. 지금 여기가. 그쵸? 그럼 여기서 1로 지금 여기가 3이면 2칸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얘랑 똑같아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즉 여기선 2칸 올라간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쪽으로 2칸 간 마이너스 1 부분이 얘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얘가 더 최대값이에요. 됐어요? 이 사실을 알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값은 F0이냐 F5냐 아니 2냐 고민할 거 없이 이 두 값 똑같아요.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편합니다. 됐죠? 네. 참고로요. 요 길이를 A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얘도 묻습니다. 얘는요. 루트 3이에요. 여기에 루트 3배예요. 됐어요? 요 나중에 요것도 필요해요.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나오면 아, 들어봤었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요러한 박스 안에 있으니 여기하고 여기가 어디가 더 최대인지 구분하려면 요 가운데 여기 이름이 있어요. 변곡점입니다. 얘가 참고로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런 2차 함수, 이런 3차 함수에 f'x가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여기죠. 딱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인데 뭐 그 생각은 나중에 차차 하더라도 지금은 요런 박스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중에 어디가 더 큰지 비교하려면 얘보다 2배보다 더 가면 최대고 2배보다 덜 가면 얘가 최대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끝났어요. F-2 구하면 되겠죠. 구하기 싫어요. 그냥 계산하기 싫어서.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뭐 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안 할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419번부터 봅시다. 얘는 참고로 방금 그 얘기는 3차 함수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는 그런 규칙이 뭐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때 m 더하기 m이 9래요. 자, 참고로 저 식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떠오르죠? 4제곱, 제곱, 상수, 얘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에요. 그걸 알고 시작하면 조금 편해요, 마음이. 그러면 얘를 미분한 애는 원점 대칭일 거예요. 됐어요?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고 4x를 뽑아내면 x제곱 빼기 5는 0. 그러면 여기는 뿔마 루트 5.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와 0과 루트 5를 지나는 이런 3차 함수가 f'x의 그래프이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여기하고 여기 뭐 사실은 똑같은 값이어서 요 간격이 일정하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주 이쁜 대칭 형태의 됐어요? 대칭 형태의 그 W자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F0은 얼마입니까? F0은 A예요. 그쵸? F0은 A입니다. 이게 어딘지 몰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잡을래요. 그 다음에 F 루트 5는요. 저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F 루트 5는 25 빼기 50 더하기 A. 이게 A-25예요. 그럼 어쨌든 얘는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최대 최소가 9니까 얘를 이쪽에다 잡읍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는 이쪽이고요. 3은요. 루트 5보다 큰 이쪽이에요. 됐어요? 최대값은 무조건 극대값이 최대값이고 무조건 극소값이 최소값일 거예요. 이거는요. 혹시 얘랑 얘랑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 최대값은 F0인 A고요. 최소값은 F 루트 5인 A 빼기 25예요. 끝났죠? 얘는
2a 빼기 25가 9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넘어가면 34, a는 17.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프를 잘 그려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끊었을 때 최대 최소가 되느냐라는 거고, 어떻게 끊었을 때 어디가 최대 최소가 되느냐는 아까 말한 저 박스만 잘 기억하면 어디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일일이 넣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4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판단이 안 서면 둘 다 집어넣어봐서 그 값을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얘는요, f'-1은 마이너스 12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 최대값이 3이래요. 가볼게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3a. 그런데 요 조건을 하나 쓰면 3-2a-3a가 마이너스 12여서 5a는 15a는 3. 그러니 f'x는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9. 됐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 3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어서 3, 1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요런 그래프예요. 그런데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 감소, 증가하는. 아이고, 여기 좀 맞아줘야 되는데. 예, 요런 그래프이고요. 얘를 참고로 얘와의 중간이 딱 여기거든요. 그쵸?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가볼게요. 3까지 끊었을 때 요 그래프는 어디가 최대값.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4칸 떨어지고 2칸 떨어지니까 여기랑 지금 값이 똑같거든요.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최대값은 F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3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가 3이었잖아. 27 더하기 27 빼기 27 더하기 B니까 27 더하기 B. 얘가 3이다. B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24.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얘도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것 같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질문을 받읍시다. 얘는요. 얘는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극대값이 8이라고 한다면 f0은 8일 것이고요. 쟤를 미분한 f'x를 썼을 때 f'0도 0이고 f'4도 0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냥
미지수가 3개고 조건이 3개니까 그냥 풀릴 거예요. 그쵸? 조금 더 이쁘게 풀고 싶으면 f'x가 3의 마찬가지인가? c가 8이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c가 8이라는 건 확인이 됐고 왜 이걸 이렇게 쓰냐? 얘가 해니까 3의 x의 x 빼기 4 3x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진짜로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a는 마이너스 6, b는 0, c는 f0 때문에 8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걸 3개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쵸? 네. 어쨌든 그래 놓고 구간에서 최소값을 또 구하는 문제네요.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쟤는 4차 함수인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음수인 4차 함수일 거고요. 그쵸? 그러면 저기서는 f-2는 6이다 라는 식 하나랑 f'-2는 0이다 라는 식 두 개를 가지면 a값, b값이 구해집니다. 끝. 됐죠? 왜냐면 저거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이니까 분명 저 x-2는 극값일 거예요. 그쵸? 네, 그냥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요 표현 두 개 구분합시다. 아이고. 임의의 x1에 대해서 fx1, fx와 gx가 이런 상태이다. 지금 저 문제 보지 마시고요. 요 해석과 지금 이게 다르죠? 네. 얘와 얘의 해석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fx1이 x2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 오른쪽 거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왼쪽은 만족해요. 그쵸? x1이라는 똑같은 값을 넣으면 f가 무조건 위에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요, x1을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를 x2라고 잡으면 얘가 성립하지 않죠. 그쵸?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가 무조건 얘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즉 얘의 최대값보다도 얘의 최소값이 무조건 커야 돼요. 됐어요? 물론 이 상황이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얘와 얘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상황은 뭐냐면 fx가 완벽하게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문제를 해석해보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도 무조건 커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 꼭지점 잡아서 최소값 구할 수 있고 얘도 꼭지점 잡아서 최대값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이렇게 되자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됐죠? 꼭지점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문자가 같으면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쵸? 얘의 최대값은요. 얘의 최대값은 이제 요 문제가 요렇게도 나오고 또
아, 저기 저쪽에 있나? 아이씨, 없군요. 네. 자, 얘는요,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떤 hx가 얘를 hx라고 나타냈는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이런 문제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저 부분을 t로 치환을 합니다. 됐어요? 우리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고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얘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어서 얘는 t가요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걸 사실 h라고 쓰면 똑같이 쓰면 안 되고요. A, E, F, G, H, I, J, K 몰라요. 그냥 KT 라고 쓰면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 그런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됐어요?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요거는 요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를 t로 치환해서 어쨌든 얘는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K'T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에 t제곱 빼기 1은 0 뿔마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실제로 K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그러니 여기가 최대값일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K1이 바로 최대값이다.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네. 만약에 이걸 저 합성함수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똑같습니다. fgx를 구해야 되는데 gx를 t라고 보면 ft가 될 거고요. t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똑같은 풀이에요. 그렇죠? 그걸 합성함수로 주느냐 이렇게 꼴을 아예 직접적으로 주느냐의 차이만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표현을 더 잘 푸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은 이제 많이 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합성함수로 줘도 조 부분을 t로 치환해서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고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얘는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동현아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네. x가 0보다 작을 때 네, 그냥 두 개를 그냥 분리해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뭐 아까와 같이 통째로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얘는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서 그냥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에서 1을 잘라내면 되겠죠. 됐죠? 얘는 조 그래프를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해서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얘의 그래프가 최소값이 1보다 클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저 fx의 그래프를 역시 또 그려봐야 되겠죠.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kx 양수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그러면 얘는 0,k의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가 문제겠죠. 자, 얘의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최소값입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범위가 1부터 무한대까지거든. 맞아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여기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얘가 최소값일 거예요. 됐어요? 요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자, 방금 말한 이 논리를 수식으로 써보면, 첫 번째, K가 1보다 크다면 FK가 최소값이에요. 그쵸? 두 번째, K가 만약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다면, 여기가 1이에요. 1보다 작다면 등호는 여기나 여기 아무 데나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K가 만약 1보다 작고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값은 얘 자체가 최소값이 돼서 F1이 최소값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제 요 두 개를 풀면 되겠죠. 얘 먼저 가볼까요? 얘가 더 쉬워 보이는데 F1은 얼마입니까? 2 빼기 3K 더하기 7은 마이너스 1. 1로 넘어오면 3K, 1로 넘어가면 10. K는 3분의 10. 요 조건에 맞지 않아요. 탈락.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상황이라면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써보면 2K 세제곱 빼기 3K 세제곱 더하기 7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K 세제곱은 8. 아, K가 2군요. 그쵸?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범위 때문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발생하니까 그 두 가지 발생하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얘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문제예요. 얘는 얘를 만족시키는데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변수가 두 개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저기에서 저기를 어떻게 잘 조절하면 변수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y제곱을 x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쵸? y제곱은 3분의 9-x제곱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요식은 x제곱 더하기 x의 3분의 9-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얘를 뭐 fx라고 놓을까요?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이런 류의 함수인데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이 있습니까? 얘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 이 범위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어떤 의미냐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참고로 저놈의 그래프는 뭐냐면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것까지는 1이라는 건 알죠? 저기 어떤 숫자가 붙으면 이게 이렇게 찌부러져요. 근데 1은 어떤 값이든 다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x값도 정해져 있고 y값도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하면 x값은 기껏해야 뿔마 3 사이이고 y값도 뿔마 3 사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비슷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요 식에서 y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9-x제곱이 0보다 크고 x제곱이 9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의 범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대입해서 넣는 것까지는 되게 잘해요. 그걸 뭐 그 정도로 못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가 어떻게 나오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범위를 저 원 조건식에서 찾아서 써야 돼요. 그쵸?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활용은 다 한번 풀어보고요. 조금 각각의 문제별로 네, 풀이를 해줄 테니까 활용은 문제를 질문하시고요. 활용은 뭐 이론이랄 게 없어서요. 네.